운정삼지구 청약제도가 강화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 이제 운정삼지구 청약 불가합니다. 재산 증식이나 나의 아파트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이런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자, 이제는 대출 없이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운정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실질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파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역이 묶였습니다. 운정신도시를 포함했고요.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전국의 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더 지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운정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 규제,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감을 잡으시는 그런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 대출, 세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 영상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개론 형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국토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규제 역설이라고 저는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핀셋 규제라고 하죠.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건데, 읍면동, 당이든 농어촌 지역 상간, 도서 상간 지역이 아닌 이상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이젠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그냥 규제로 묶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주시는 문산읍 등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효력은 2020년 12월 18일 오늘부터 바로 발생이 됩니다. 금융, 세제, 청약,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돼요. 국토부 얘기로는 6개월 단위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고려해서 동단위의 핀셋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전국적인 부동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표를 이렇게 다 볼 필요도 없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 휴전선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도서상간 이런 농림, 산림 지역 빼고 나서는 그냥 다 규제 지역으로 거의 다 묶였다. 지금 천안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안도 일부 지역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천안도 일부 지역이 들어갔단 말이죠. 없어요.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다.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부동산이 모두를 저렇게 규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도권의 서울, 강남부터 다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게 되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주 운정신도시는 이 동단위의 핀셋 규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거는 미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주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뭐 마을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동들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동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동에, 운정 1, 2, 3동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집값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꼭 집어가지고 지금 뭐 규제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운정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풀어주면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시세를 선도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들은 또 현격히 올라 있는 상태고, 구주 아파트들은 거기서 몇 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향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한 변화들은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꾸준히 카페에도 제가 정보 글들을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청약, 대출, 금융, 세무 등을 가급적 그 모든 이런 부동산 청약이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궁금증 이런 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좀 진행해 주시는 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카페에서 좀 많이 소통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운정신도시 뭐 구축아파트 집값 많이 오른다 이런 영상 올린 적도 없거니와 조정대상 지역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안 했다고 해도 전무하죠. 그 이유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서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인생살이에 있어서 규제가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수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일부 혜택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의 열기가 좀 식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실수요자들 역시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당장 지금 청약을 할 때는 내 집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나면 재산 증식이나 나의 아파트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이런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란 말이죠. 막상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이 욕망이 발현을 합니다. 정말 쿨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정말 자유롭게 뭐 세계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시고 멋지게 인생을 사시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집값이 상승하길 원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되면 내 집값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내 집값을 떠나서 내가 또 다른 내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이든 어떤 부동산 쪽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싫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좋을 것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준비해야 할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들은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운포 카페에 꾸준히 정보가 업데이트 되니까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UBUPPO로 오셔가지고 운포 카페에서 한번 같이 회원가입하셔서 소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운정 3지구 청약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운정 3지구 이렇게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지금 여기 제일풍경채가 가장 최근에 했었고 이렇게 운정 3지구인데 청약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이 돼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여기 뭐 이쪽이었나요? 여기 뭐 이런데 다 토지 매각은 LH에서 다 최근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주 알짜부지들은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일단 첫 번째 제일풍경채에서 나타났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당연하겠죠.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나면 같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바라보게 되냐?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 먼저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상반기 분양 예정 대박 노블랜드 제일풍경채 중 S클래스의 조정지역 규제로 청약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 이 새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청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개 아파트가 급할 이유가 없죠. 급하게 막 이제 서둘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토지 뭐 그런 연체 이자라든지 뭐 사업성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런 부수적인 부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규제는 묶일 대로 묶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6개월 단위 핀셋 규제가 운정 3지구 비역세권의 청약 물량에 가져올 영향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 이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됐으면 이런 역세권, GTX 역세권은 뭐 관계없이 치열합니다. 다만 좀 비역세권, 신축, 아무리 신축이어도 비역세권의 경우에는 과연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약간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미분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청약의 열기는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운정 3지구 청약 제도가 강화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 이제 운정 3지구 청약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한 건 이거 제한 허그
뭐 주택도시보조공사죠. 중도금 대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요. 1순위 요건 강화됩니다. 실거주 요건도 강화되고요. 잔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60%인데 50%도 있기도 해요. 이건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담대를 알아봐야 됩니다. 분양가 5억 이하의 매물만 일정 소득 요건 자격이 갖추어지는 무주택지만 비규제 기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60%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대출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시 청약이 불가해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Q&A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대박 노블랜드를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젠 동시 청약 안 돼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는 분들은 다 적용을 받아요. 1순위 재당첨 제한기간 5년이 있는 분들이 많죠. 1순위 청약을 못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극화가 뭐냐면 2009년에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분양가 이하로 폭락했단 말이죠. 구축 아파트들이요. 이제 좀 분양가 회복하려고 했더니 인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 역세권 아파트, 특히 GTX 역사죠. 인근의 그 진리는 더욱 그 값어치를 더해가게 됩니다. 가장 덜 타격을 받는 아파트는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서 이제 양극화가 좀 이해가 되시죠. GTX 신축 그 대장 아파트들과 이 가격들과 구축 아파트들의 이런 가격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단기적으로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규제여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었죠. 구축 아파트들이 상승 여력을 타면서 좀 그 갭이 메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신축 역세권 아파트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언론에서 엄청 때렸죠.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잘하고 아파트 선택을 잘한 거지 이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싸울 부분은 아닙니다. 누누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분들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양극화의 차이별이 오고 있다. 운정신도시는 이게 문제다. 저는 누누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테크노밸리나 아주대병원, 뭐 GTX 개통, 3호선, 대곡소사선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뭐 비슷한 얘기죠. 단기적 매수세는 확 줄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조정, 일산도 조정, 파주도 조정, 김포도 조정. 자, 이제 투자자들이나 주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주담대는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바라보는 시선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라서 몰렸던 이런 매수세는 확 줄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죠.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설문조사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비규제일 때는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었단 말이죠. 일정 금액 이상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됐잖아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투기가해지고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여기서 투기가해지구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이제 세부 사항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세무조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피곤하잖아요. 일단 지금 어제 발표로도 이미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된 지역을 특별 뭐 합동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무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뭐 최근에 계약한 계약서들을 다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세무조사, 자금조달 계획서를 이제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편법 증여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파헤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규제하고 단속하겠다고 하면 단기적 매수세는 확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는 대출 없이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운정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실질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거 뭐 2021년부터 청약을 하게 돼서 당첨이 되면 실거주 의무가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강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단 말이죠. 무주택 서민들이 5억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21년 뭐 2월 19일부터 청약 당첨되면 실거주 의무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좀 무색해졌다.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6개월 단위로 해서 파주가 풀리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실질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담대를 실행하게 되면 무조건 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까지 해야 돼요. 처분 사역은 필수입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2주택자 이상은 주담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적용하게 되죠. 이거 잘렸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걸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자들은 중과를 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뭐죠? 내가 집을 살 때 가격하고 집을 팔 때 가격이 이게 1억이었는데 10억이었으면 이 양도 차익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이잖아요. 내가 요거를 집을 양도했을 때 9억의 차익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 경비, 경비율, 공정, 하여튼 다 이렇게 순수하게 다 9억이 다 양도 차익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 양도 차익에서 중과를 한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래서 플러스 10% 그 다 세금 퍼센트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별로요. 그러면 10%를 더 추가하고 3주택은 20% 추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세금 엄청나게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특공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해버린다. 이거 일시적 유예기간 줬었는데 지금은 아마 유예기간 끝났을 거예요. 2020년 몇 월까지였죠? 하여튼 유예기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뭐였죠? 저도 이거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요. 파주 운정신도시도 21년부터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원래 주택은 지불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종이도 양도소득세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본다. 이 다주택 요 포인트 가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요. 2년 미만 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기존에는 보유부면 50%인데 이제 70%, 60%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풍경채 말씀드릴 때 그랬죠. 분양권 양도하게 되면 전매하게 되면 한 66% 정도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1주택 갈아타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는 신규 운정 3지구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갈아타기 전략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로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다고 또 너무 겁먹으실 분도 없으시겠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쏘의 뿔처럼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런 규제나 외부 영향, 자신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 영향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려도 이렇게 갈대처럼 절대 꺾어지지 않는 이런 갈대가 돼야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당장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겠다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더 관망세로 천천히 한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6개월 단위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준히 무소의 불처럼 부동산 내 집 마련 공부하시면서 계속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소통하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천천히 이제 아직은 이제 운정 3지구 청약도 지금 대박 노블랜드도 밀링 상태고 시간이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나타나게 될 이런 효과들, 금융 세제 이런 대출의 측면도 다양한 측면으로 다른 영상과 함께 조금씩 영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따뜻한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